네, 오늘 장 랭킹 5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키워드 어느 쪽을 봐야 될까요? 두 분의 조언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석 이사,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시장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요. 키워드와 함께 시장 분위기 같이 엮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5위 바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죠. 실적은 선방, 주가는 하방, 이렇게 저희가 이름을 달아놨습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중심으로 이야기를 먼저 풀어가 볼 겁니다. 시장 더불어서 어떠한 의미를 지금 가지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첫 번째 질문 김태성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보면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소화하면서 이렇게 흘러오고 있는데요. 낙폭을 줄이지를 못하고 계속 좀 몸을 낮추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오늘 장 종가 기준으로 앞에 7자를 지키는 게 의미가 클지, 그리고 아직 디테일한 건 나오진 않았지만 어떤 의미로 지금 시장 해석하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늘부터 다음 주 이제 내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우선 우리가 기대했던 시장의 가이던스보다 높게 나온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증시에서 반도체의 이 흐름을 이끌었던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기업들 대비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갈 길이 먼, 그리고 그들 대비해서 실적이 좋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왔던 부분에 따른 좀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혹은 반도체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여기보다 지금 조금 더 핫한 섹터가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기 위한 매도 물량까지도 지금 같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반도체 IT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안 좋다라는 걸 떠나서 트레이딩 기준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결국 소부장 쪽에서 힘을 좀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만약 반도체 IT를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의 조정을 이용해 볼 필요는 있으나 저는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조정의 폭이 혹은 조정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까지 좀 감내하면서 천천히 한번 진입을 해보시는 게 더 낫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사님께서 챙기자라는 조언도 많이 주셨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사이에서는 서서히 만약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담아볼까라는 기준점을 어느 정도까지 좀 잡아야 될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장 삼성전자에 외국인이 좀 강하게 매도하는 것과 연관 지어서도 생각을 좀 기관해봐야 될까요? 일단 사실 삼성전자는 기업의 실적, 밸류, 여기에 또 환율이라든지 외국인의 입장까지도 정말 복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7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굉장히 상징적인 가격대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추세라면 다음 주에는 또 7만 원 이하로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저는 뭐 내려오는 것도 내려오는 거지만 아랫꼬리가 어느 가격대에서 형성되는지를 보고 그 가격대보다는 그 가격대를 지켜주는지 여부까지 체크를 한 뒤에 매수를 하셔야 조금은 낮은 가격에 보다 안정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어제 오후부터 많이들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네. 만약 오늘 시장이 밀리면 사봐야지. 그런데 막상 이렇게 빠지면 손이 안 나갑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2시가 다 돼갔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하락했다 올라오면 오전에 1시간 혹은 1시간 반은 하락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바닥을 잡고 아랫꼬리가 좀 달려줘야, 그래야 뭔가 지금 시간에 매수를 좀 해볼 만한데 2시까지 삼성전자가 아랫꼬리 없이 계속 밀린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밀릴 가능성도 좀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까지 공격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덤벼들 필요는 없다. 시간의 여유를 가지자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쪽에 대한 이야기의 위원님과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사실 실적이 뭐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시장이 다 알고 있었던 건데, 오늘장에 이렇게 수치를 확인하고 내리는 것을 이제 시장 반도체 바닥 확인을 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단서가 붙는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또 다른 바닥을 찾아 헤매는 과정의 일환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실적과 이제 주가를 볼 때는 몇 가지 고려 사항들이 있습니다. 실적이 좋으면 주가는 당연히 좋아야죠. 그거는 뭐 기본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짧게 보던 길게 보던, 특히 이제 길게 본다라면 실적을 베이스로 들어가야죠. 실적을 베이스로 길게 안 본다라는 것은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때로는 주가가 실적을 마치 포용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좀 많이 당혹스럽죠. 오늘 실적이 나름대로 뭐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물론 한 줄짜리 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반도체 쪽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일부는 실적이 조금 그래도 흑자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안 좋아라고 하면서 오히려 뭐 실적과 주가의 관계를 좀 뭐 연관성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면도 있죠. 자, 실적이라는 게 이런 관점 딱 하나 끊어가지고 자 지금 실적이 좋았다. 지금부터 주가가 올라간다. 실적이 나쁘다. 지금부터 주가가 떨어진다가 아니라 선을 봐야죠. 우리가 그동안 2분기 동안 삼성전자 올라올 때 무슨 얘기를 했죠? 첫 번째는 그거였죠. 재고 사이클에 따라서 메모리 이제 재고가 줄어들 거고 그럼 실적이 좋아질 거다. 자, 주가가 올라갈 때 그런 것들을 다 인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주가가 올라갈 때 뭘 얘기했죠? HBM에 대한 미래 반도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었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반영된 주가가 7만 원이라는 주가라고 저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여전히 HBM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재고가 좀 줄어들었을 것으로 5월 산업동향과 보면 관심이 있죠. 그런데 주가가 왜 떨어지느냐?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대표성. 지금 환율이 1,300원대로 훌쩍 갑자기 뛰었습니다. 오늘 8원 넘게 뛰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급등해버린 거고요. 환율이 지금 불안하죠. 여기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가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행보를 보게 된다면 제일 먼저 두드려 맞는 게 누구죠? 안타깝게도 마티형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미국 시장이라든지 국내 시장에서 주도주들의 변동성까지 확대되면서 나름대로 차익을 좀 실현하려고 하는 김천희 사께서도 계속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죠. 이 정도만 차익을 실현하자 그런 욕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시장을 좀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에 저는 삼성전자 실적 잘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성적은 나왔다라고 봐요. 하지만 원하는 정도의 실적을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언제 매수 관점으로 보느냐? 여전히 HBM에 대한 기대는 살아있죠. 그 기대가 살아있는 건 언제냐? 주가가 적정한 수준에서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맞고 다시 올라간다.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장주 같은 경우 올라가다가 꺾였죠. 하지만 60일 이동평균선에서 다시 말아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이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뷰가 바뀌었나요? 아니죠. 수급이 바뀐 것뿐이죠. 따라서 삼성전자도 수급 논리로 이제는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위원님 하나만 더 봐주세요. LG전자 이야기도 여기서 하고 넘어갈까 봐요. 오늘 잠정 실적 아직 발표되진 않았지만 대기 모드입니다. 사실 좋을 것이다. 삼성전자와 극과 극 실적 이렇게 헤드라인은 많이 달려 있는데 여기도 많이 빠지거든요. 좋을 것을 아는 상황에서도 동시에 빠집니다. 그러면 이건 뭐 실적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단순히 수급 플레이로 봐야 되는 건지 이건 어떻게 저희가 지금은 대응을 해야 되는 걸까요? 지금은 일단 숲이 불타고 있는 상황이에요. 숲이 불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뭐 정말 드라마틱한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게 반등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게 만약에 제가 LG전자를 두둔하는 게 아니라 어떤 종목이 실적이 잘 나왔는데 숲이 불타면서 밀린다? 그럼 좋은 기회죠. 만약에 지금 숲이 활활 타고 있는데 실적이 잘 나오면 이게 추가적으로 부스터 역할을 할 가능성은 좀 약해요. 하지만 이제 숲이 불탈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다 이제 불타니까 주가가 밀리죠. 그럴 때 실적이 좋은 것들이 같이 밀렸을 때는 매몰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1분기 때 삼성전자보다 영업이익이 더 잘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전장의 사업에 대한 어떤 흑자에 대한 부분들이죠. 이 부분이 어떻게 정말 더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더 크게 늘어났느냐 아니면 이익은 늘어났는데 영업이익률은 꺾였냐 여기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일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저희 방송 중에 잠정 실적의 수치가 나오면 한 번 더 커버를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일단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실적 기다리는 종목들 꽤 많이 있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으로 갈수록 에코프로 힘이 다시 한번 강해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12일 날 잠정 실적 공개한다고 하고요. LG 엔솔도 잠시 후에 좀 나오게 되겠죠. 실적 중심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지 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님과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을 우리가 확인을 곧 하게 될 텐데 자 어떤 관점이 셀 쪽에선 지금 유효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수급은 여기를 외면하는 분위기가 나와서 어떤 수치가 나왔을 때 좀 전환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오히려 3, 4 가운데서는 SK온의 그 향방이 관건일지도 동시에 많이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어느 쪽 포인트로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셀 쪽 기준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이 투자자분들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나는 이제부터는 이 손실폭이 조금 축소가 되고 흑자 전환을 기대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뭐 SK온 쪽을 바라보시는 것, 뭐 SK이노베이션 혹은 SK아이테크놀로지 쪽을 바라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나는
그것보다는 여전히 가장 대장주인 LG에너지 엔솔이 이번 분기에도 조금 더 성장하는 것을 좀 기대한다. 혹은 이번 2분기의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우리 눈높이에 낮더라도 결국에 2차 전지 혹은 전기차의 성장과 함께 하반기 조금 더 이제 늘어날 것을 좀 기대를 해본다라고 하시면 LG에너지솔루션이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일단 셀 쪽에서 그러니까 변동성을 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셀 쪽에서는 그렇게까지 먹을 구간이 없는 실적 시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셀 같은 경우에는 수급의 방향이 완전히 잡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딩을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지금 시장의 이 2차 전지를 바라보시는 분들 중에 99.9%는 에코프로 그룹주를 좀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에코프로 그룹주의 실적이 중요할까는 아닙니다. 그러면 동시에 이것도 궁금합니다. 셀 쪽 같은 경우는 흑자를 계속 그 기조를 이어간다 쪽으로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에코프로에 한해서만큼은 2분기에서는 여러 대외 변수로 인해서 약간 주춤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12일을 중점으로도 많이 보실 것 같아서요. 네, 일단 뭐 아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보다는 그러니까 수급 베이스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이제 공매도가 언제 포기하고 나갈 것인가, 혹은 여기서 이제 숏 스퀴즈 혹은 숏 커버링이 언제쯤 나올 거냐, 그리고 이제 만약 그때 시세가 나면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이게 이제 좀 관건일 것 같은데 벌써 100만 원 밑에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충분히 저는 100만 원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가격마다 또 전략이 다를 수 있고, 네. 또 가지고 계신 분들과 갖고 있지 않은 분들과의 또 이제 전략이 다를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인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지금은 더 가져가 봐야 되는 그러한 시기, 그리고 이제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잠깐 욕심은 나긴 하지만 일단은 잠깐 좀 멈춰서 지켜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에코프로의 앞으로의 이제 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영업이익금보다 영업이익률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자회사에서 리튬 광물을 취급을 하는데, 이 리튬의 이제 이 단가, 그러니까 수요 공급에 따라서 또 올라가는 단가라든지 그에 따른 영업이익률이 또 에코프로에 이제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한번 좀 보시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지금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우선은 조금 더 보유를 해보셔라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도면 메리트가 생겼다라는 그 자리가 오면은 이사님께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에 관해서 좀 포인트를 위원님과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저희가 사실 반도체 실적 이번 분기 시즌은 바닥 확인에 많이 쏠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2차 전지도 이번 주, 다음 주 잠정 실적을 대장주로 소화하게 될 텐데 실적의 키포인트는 어디에 둬야 될까요? 앞서 김태석 이사님께서는 영업이익률 증대 여기에 포커스 맞춰주셨거든요. 어느 쪽 보실까요? 저는 2차 전지와 관련해서 뭐 특정 종목이 간다 안 간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업종의 실적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과 소재는 다르게 보셔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셀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테슬라 판매 급증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우리 현대 기아차들의 전기차 판매 급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지금 관련 주가들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셀은 실적이 잘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물건을 납품하고 있는 단계, 물론 이제 미래에 납품하기 위해서 공장을 좀 짓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납품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와줘야 된다라는 게 제 이제 기준점이고요. 하지만 소재 업종이라든지 이런 쪽들은 실적이 조금 못 나와줘도 괜찮습니다. 이게 지금 못 나온다라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들을 투자하는 관점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대장주 같은 경우 2025년에서 2030년 사이에 막대한 양의 우리가 이제 판매가 늘어날 거야. 거기서 우리가 장이 늘어날 거야. 그걸 보고 투자하지 않으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바라본다라면 지금 당장 2분기 실적에 연연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미래 실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앞에 지금 실적에 대해서 연연 안 하실 걸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적이 못 나온다 그래서 이게 주가가 흔들리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셀은 지금 잘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잘 나가야 되고요. 소재는 지금 조금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이라는 특히 단기 수익 같은 경우는 급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설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막대한 자금 수요도 있게 되고 여러 가지 이자에 대한 비용 부담도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좀 나와도 단기 수익이 급감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걸 다 각오하셔야 2025년서부터 2030년까지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어려운 자리긴 합니다. 저희 잠정 실적 숫자 나왔을 때도 한 번 더 리뷰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확정 실적 나오면서 기업이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청사진 제시하잖아요. 그에 따른 코멘트 나오면 한 번 더 지금 괜찮은지에 대한 점검 두 분과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LG 에너지솔루션의 잠정 수치 안 나왔네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위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 하도록 할게요. 여기도 사실은 대장주는 잘 안 가지만 중소형주 순항을 하고 그 키포인트는 실적입니다. 실적 포인트로 좀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죠. 위원님과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시즌 어떻게 나야 되나요? 라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장품 중소형주라고 하더라도 각계 전투거든요.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김태성 이사와 제가 이제 방송에 출연하고 있는데, 김태성 이사께서는 지금은 공부를 굉장히 잘한 그런 친구고, 저는 상대적으로 공부를 좀 못했던 친구다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왜 이런 예를 들었냐면, 김태성 이사는 색조 화장품을 비유를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색조 같은 경우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날 걸로 보고 관련 주가를 했죠. 공부 못하는 저 같은 경우 이제 대형 화장품사들입니다.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처럼 중국에서 지금 현재 상당히 고전하고 있고, 물론 이제 다른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퍼포먼스를 보일지 궁금한 상황이죠. 제가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린 것은 김태성 이사는 성적이 잘 나와줘야 돼요. 성적이 못 나오면 혼납니다. 근데 저는 기대를 안 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실적이 나와줘도 오히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제가 과거 LCC랑 대한항공을 설명드렸던 것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 색조는 실적들이 잘 나와줘야 되고요. 의외로 그게 이제 실적이 뭐 약간의 회사마다 좀 실적이 엇갈릴 텐데 실적이 조금 생각보다 덜 나오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죠. 오히려 기회는 대형 화장품사에서 이거는 이제 기회라고 보는 게 꼭 온다라는 건 아닙니다. 의외의 실적이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단기간에 한번 슈팅할 가능성도 있죠. 이렇게 구분하셔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위원님 짧게만요. 색조에 대해서 포커스 많이 맞추신 분들 분명히 계셨을 텐데 만약에 어느 정도 수익권이라고 한다면 본격적으로 수치 나오기 전에 일단 챙기자라는 조언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죠. 이제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올라가고 이제 앞서 얘기 들었던 것들 이런 말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또 할 수 있죠. 실적도 결국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거예요.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것은 소문이죠. 그거에 따라서 주가 퍼포먼스를 보였고 그 실적이 나오는 게 뭐죠? 뉴스죠. 뉴스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수익권이다라고 본다라면 지금 시장이 조금 변동성이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도 좀 느끼시지 않습니까? 야, 좀 어렵다 시장 그런 상황이다라면 뭐 다는 아니더라도 분할 매도 관점에서 이익을 좀 챙겨 놓는 것도 서로 더 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뭐 배아파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닐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포커스로 이사님께도 질문 좀 화장품 드려볼게요. 이전에도 여러 종목들 화장품 가운데서 주신 바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구간에서 궁금해요. 지난주부터 챙기자란 조언 주셨지만 만약 이 중소형주 화장품주 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못 챙기셨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하루하루 흐름에 좀 일희일비해야 될까요? 요즘 실적 잘 나온다라는 종목들 가운데서도 하루에 윗꼬리가 길게 달려버리고 이런 흐름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우려할 만한 상황이긴 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던데 어떤 조언 주실까요? 일단 뭐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누차 강조드렸지만 어느 쪽에서 매출이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계속 방향성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중국 쪽 매출이 많은 쪽은 당연히 조정이 깊을 수밖에 없고 그 외에 기타 지역에서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은 주가가 이제 우상향의 곡선이 굉장히 빠른 그러한 상황인데 앞서서 이제 위원님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을 거다, 좋다라는 곳에서 만약 실적이 안 좋으면 그때 차익 매도 물량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리 근데 겁먹을 필요는 없다. 일단 실적이 잘 나오는 것을 1분기에 확인을 했으니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만약 더 좋은 실적이 나왔다면 슈팅이 나올 거고 그때를 이용해서 저는 매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2분기 실적을 기대를 했는데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또 늘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바로 그냥 리스크 관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렸지만 코스메카 코리아 잉그로드랩 뭐 기업이 나쁘다라기보다는 너무 가파르게 올라와서 이들이 좀 부담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좀 강조드렸던 업체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용기를 만드는 기업들 중에 크게 우리나라는 두 가지 기업이 있는데 연우, 펌텍코리아. 근데 이제 제가 그 중에서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실적에 대한 베이스를 깔고 그리고 최근에 뭐 코스메카 코리아라는 잉그로드랩이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뭐 내려온 그런 변동성을 다 제외하더라도 좀 길게 볼 수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용기 쪽이거든요. 용기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이 해당 기업뿐만이 아니고 인디 브랜드에도 지금 계속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 화장품주
사고 싶었는데 못 사신 분들은 저는 차라리 용기 쪽을 지금이라도 한번 보시는 게 저는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섹터 같은 경우는 이사님, 대장주가 형이 못 갈 경우엔 그 하단 종목들도 영향을 분명히 받잖아요. 화장품 섹터만큼은 예외라고 저희 점 찍어도 될까요? 지금은 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별도의 이슈를 가지고 어떤 자리에 있는지 판단해서 접근해보자라는 조언 화장품 쪽에 대해서 추가로 받아봤습니다. 계속해서 2위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큰 틀에서 인프라 투자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다음 주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이슈도 있고요. 이전의 해외 순방 시기에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안고 움직인 섹터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오늘도 추가적으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썩이 된 종목들 오후에 좀 기준점으로 본다면 물론 우크라이나 재건이 선두에서긴 합니다만 자, 이 이슈 중심으로 봤을 때 이사님 질문 드려볼게요. 순방 키워드로 봤을 때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지 보는 다른 눈도 필요할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 뉴스를 제외하고라도 네. 인프라 관련주들은 저는 보시는 게 좋다. 아, 어떠한 포인트요? 일단은 우리의 시선이 1분기부터 너무 많은 테마에 집중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쉽게 이야기해서 챗GPT, AI, 2차 전지, 반도체.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러한 흐름 속에 제 개인적으로는 인프라 관련 투자도 지금 엄청나게 큰 기회의 땅인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인프라 관련주들은 사실 경기가 호황일 때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사실 그렇게까지 경기가 호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뭐 IRA 법안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시장에 퍼져가면서 결국에 엄청나게 많은 공장이 증설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덕분에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원전이든 굉장히 많은 수주거리들이 지금 많은 상황이기에 저는 인프라 관련주들은 굳이 뉴스와 연결짓지 않다 하더라도 계속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인프라 관련 투자는 붙일 뉴스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뭐 공장 증설에 대한 이야기도 있겠지만 뭐 쉽게 이야기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하고도 또 붙일 수 있고 또 중동 국가에서 나오는 뭐 신규 네옴시티라든지 이런 쪽에도 또 붙일 수 있고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저는 인프라 투자는 어차피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관심권역에 두고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종목을 고를 때 테마와 한번 강력하게 엮여서 지금의 펀더멘털 측면과 주가의 위치 그 괴리감이 너무 큰 종목은 제외하는 게 좋겠다로 저희 마무리를 할까요? 예. 아니면은 가는 종목이 조금 더 갈 수 있다 탄력성 측면에서 공략해보자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후자 아닐까요? 네, 가는 종목을 어떤 종목을 사야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을까가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프라 관련주들도 그쪽으로 공략을 해야 하고 제가 오늘 원픽을 이쪽에서 찾아왔으니까 종목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고까지 해주셨네요. 뉴스와 관계없이 지금 볼 자리다라는 조언과 함께 원픽 잠시 후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기다려주시고요.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그리고 좀 더 넓게 이 순방 키워드 안고 위원님께도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지금 시장에 뭐 주도주가 딱 있으면 오히려 이 질문이 들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조금 그래서 2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순방이란 키워드를 봤을 때요, 위원님 저희 재건, 뭐 전력기기, 뭐 방산까지도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보잖아요. 지금 가장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눈여겨볼 것이 이 중에 딱 눈에 띄실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팩트를 체크해 보면 대통령께서는 나토 정상회의를 참석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간담회를 하시는 거죠. 여기서 어떤 뭐가 구체적으로 정해진다는 것은 당연히 없죠. 그걸 하러 가시는 건 아니죠. 하지만 관련주들이 움직입니다.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모습이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그 중소형 건설사들이 지금 어렵죠. 지금 이제 GS건설 같은 경우 이제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보니까 중소형 건설사들이 소위 테마로 움직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우크라이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갖다 이제 가장 이제 긍정적인 거죠. 여기서 빠진 테마가 하나 있습니다. 작년까지 우리를 이끌었었던 테마인데 올해 빠졌어요. 아직까지 살아있는데 네옴시티죠. 작년에는 네옴시티와 우크라이나 재건이 같이 붙어 다녔었어요. 그러다 지금 네옴시티는 빠져버렸죠. 왜 그러죠? 네옴시티는 지금 발주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만큼 뉴스의 신속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되겠고 네옴시티 관련해서 올라갔던 주가들 다 어떻게 돼 있죠? 저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봐요.
자, 이건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래도 어찌됐든 네옴시티가 얘기 나올 때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다 주가가 올랐죠. 올해 이제 인공지능이 처음 나왔을 때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로봇과 관련해서 주가들이 다 올랐죠. 그때 이제 우리가 펀드멘털을 봐야 된다? 귀에 안 들어옵니다. 지금은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강력한 이슈가 시장에 살아있고요. 그런 것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매매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매매를 하실 때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은 이거는 펀드멘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슈에 따라가는 거고 그 이슈가 지금 이슈는 보다 강력하게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는 하되 언제든지 리스크 관리를 봉행해서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더 간단간단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몇 차례 이런 것들이 지금은 영원히 갈 것처럼 보였지만 실적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조금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그분을 일단 염두에 두시고 지금 현재 강하게 붙는 것. 근데 또 한 가지 좀 재미있는 사실이 있죠. 우크라이나 재건주연 안에서도 가던 것들이 계속 가는 것보다는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투자자분들이 찾아내시는지 저는 참 굉장히 좀 재미있는 현상이다. 이것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마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여러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오고는 있는데 일단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종목을 처음에 바라봤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해보자. 그걸 한번 고려해보자라는 조언까지 나온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이 키워드가 부각이 됐을 때 이 키워드를 빼놓고 갈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레드 관련주로 묻기에는 뭔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제목 자체는 광고 관련주로 뽑아봤습니다. 챗 GPT보다 더 빠른 가입자 수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사이즈가 작은 종목들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 상황을 감안했을 때 조금 더 갈 수 있는 이슈인지 종목들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정리 받아볼게요. 이사님. 사실 이게 어렵더라고요. SNS 세상이라는 게 너무 많이 어려운데 이렇게 또 새로운 텍스트 기반의 이 SNS가 나오면서 열풍이라고 하거든요. 국내도 이렇게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걸 어떻게 봐야 될지 조금 더 연속성까지 열어놔야 될까요? 일단 종목들마다 좀 다르겠지만 뉴스 기준으로 보면 이것을 챗 GPT의 가입자 수 속도와 비교를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뭐냐면 챗 GPT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플랫폼에 이제 새롭게 가입을 하는 거고 네. 이 스레드라고 하는 플랫폼은 사실 트위터라든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원래 SNS를 쓰던 사람들이 이게 지금 갑자기 떠올랐네. 그래서 이제 가입하는 거하고 이것은 결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이제 이 SNS라는 게 워낙 활발하게 지금 다들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가입하는 그 숫자는 저는 크게 의미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 뭐 그래도 빠른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가입자 수가 나오다 보니까 이 모바일 광고라든지 이런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주가들이 오르는 것은 뭐 오늘뿐만 아니고 다음 주 월요일 혹은 화요일까지 저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타이밍이 너무 좋았어요. 어떤 타이밍이냐면 만약 오늘 지수가 좋았다면 만약 반도체 IT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서 선방을 하면서 양봉이었다면 이 뉴스에 이 종목분들은 잠시 반짝이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도 밀리고 SK하이닉스도 밀리고 반도체도 좀 힘이 없다 보니까 일단 뉴스 나온 쪽에서 매매를 하자라는 투심이 조금 더 만들어낸 강한 이 양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뭐 수급의 흐름을 억지로 뭐 꺾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은 이어질 수는 있으나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만이 저는 승부를 좀 봐야 되는 구간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이런 뉴스에 따라서 이 종목분들도 움직이는구나 정도로 알고 넘어가시는 게 저는 지금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광고 이쪽에 대해서 위원님의 짧은 조언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포인트 더 해주실까요? 뭐 이 광고 부분에 대해서는 김선희 기자께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저는 이 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챗GPT와 비교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 챗GPT는 뭐죠? 나 혼자 쓰는 겁니다. 나 혼자 챗GPT를 가지고 내가 어떤 뭐 일을 하거나 문서 검사를 하는 거죠. 스레드 같은 경우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이 커뮤니티에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폭발력이 있는 겁니다. 챗GPT는 최근에 가입자가 감소로 이제 변환됐죠. 쓰다 보니까 별로 아직까지는 좀 완벽한지 아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김선성 이사께서 저랑 카톡을 하다가 다른 걸로 바꿨다라면 김선성 이사와 제가 대화하려면 저도 스레드를 깔아야 돼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걸 내셔야 되는 것은 자, 여러분들 인스타나 페이스북 쓰시는 분들 보시면 페이스북은 어떤 느낌이 들죠? 저는 페이스북 씁니다. 제 아들은 인스타를 쓰죠. 근데 지금 이제 그들이 스레드까지 이제 내려가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카카오한테는
악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군요. 플랫폼 관심 있으신 분들 이 이야기까지 참고를 좀 해보시고요. 저희 5일까지 키워드 쭉 봤습니다. 이제 두 분의 AS 종목 그리고 원픽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시장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아서 AS 웬만하면 안 가려고 했는데 이 종목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하나오션 오늘 이렇게나 강합니다. 대규모 시설 투자 소식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강했던 종목이 또 강하게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대형주가 4만 원 선 뚫어냈습니다. 4만 원 선 이전에도 이야기해 주신 적 있잖아요. 그래서 AS 받고 싶습니다. 어떤 시선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하나오션은 뭐 오늘 같은 10년 만에 투자가 들어갔다 이 부분은 뉴스보다는 일단 실적 발표일까지는 조금 관심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오션에 대해서 실적이 잘 나올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증권가에서 조금 살짝 꼬리를 내렸죠. 저도 이번 주에 이제 소개를 다시 개장 때 리포트를 말씀드렸을 때 290억 정도 영업이익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흑자가 어떻게 나타나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관점이죠. 하나는 유일하게 조선 5개사 중에서 흑자를 못 냈던 것들에 대한 흑자 전환. 자, 하나로 이름을 바꿨죠. 하나로 이름을 바꾼 것에 대한 퍼포먼스의 기대감. 이 두 가지를 줄곧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실적 발표일 때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박한 구간에서 한 번 더 의미 있는 움직임 나오면 AS 물론 저희 해드릴 겁니다. 자, 이제 이사님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앞서 인프라 투자 관련주 가운데 이쪽은 볼만하다. 이 종목은 괜찮다라는 힌트 많이 주셨습니다. 바로 질문 드릴게요. 네. 원픽 어떤 종목입니까? 두산 밥켓을 한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괜찮다. 결국 이제 인프라 투자에 가장 앞서 있는 나라는 두 나라. 중국과 미국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제조업의 이제 리쇼어링 그리고 IRA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공장 증설들의 이제 폭발적인 또 수주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두산 밥켓이 보여주는 실적의 연속성이 이번 2분기, 3분기, 4분기가 즉 하반기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캐파 증설을 하기 위해서 이 미국 내에 있었던 이제 공장 안에서의 이 가동률도 굉장히 많이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올렸다라는 것은 결국 상반기보다 앞으로 더 좋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단 주가가 높다라는 것,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 빼고는 단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구간에서 저는 5만 원과 6만 원 사이 안에서 이제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4만 5천 원이라는 가격대까지는 내려오진 않겠지만 그 전까지는 저는 모아가신다라는 생각에 투자를 하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1차적으로는 7만 원 혹은 2차적으로는 8만 원까지의 목표가를 잡고 대응을 해보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은 많이 올랐다라는 건 흠이 아니다라는 그렇죠. 포인트 말씀해 주셨습니다. 1차로 7만 원 그리고 2차로 8만 원까지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장 랭킹5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차영주 MTN 전문위원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석 이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뵐게요.